2차 방정식. 자, 우리 기본적으로 2차 방정식은요. 중3 때 이미 거의 다 배웠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자, 2차식이면서 등호를 갖고 있어야 2차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 풀어봐 라고 하면요. 일단 가장 먼저 너네가 2차 방정식 풀 때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요거부터 확인을 하자. 맞잖아요. 인수분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면 얘가 요거예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x는 x 플러스 6, x 마이너스 2가 0이라 x는 마이너스 6 또는 x는 2야 막 이렇게 풀잖아요. 맞지? 이런 거 다 할 줄 알죠? 그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x제곱 3x 플러스 1은 0이야. 자, 이런 거는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썼어요? 근해 공식. 맞죠? 근해 공식 뭐였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a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이렇게 중학교 때 다 배우죠? 그럼 얘는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a b제곱 마이너스 4ac야. 이렇게 쓰잖아요. 맞죠? 그럼 얘 얼마예요?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5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이해했죠? 그러면 또 이런 거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그러나 얘는요, 인수분해를 하면 요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얘는 x는 마이너스 2고 이런 애들이 뭐라고 했었지? 중근이에요. 이렇게도 얘기했었죠. 그치? 그러면 이제 이런 거.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런 거 볼게요. 얘 마찬가지로 인수분해 안 돼서 근해 공식 써야 되는데요. 근해 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되잖아요. 이런 건 얘들아 중학생 때 거의 안 나오죠? 루트 안에가 음수 들어가는 건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 지난번 단원에서 복소수를 배웠잖아요. 그럼 얘 뭐라고 쓰겠어요? 2분의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3 i예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했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경우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는 중근. 이런 경우도 얘들아 서로 다른 두 실근이죠? 원래는 중학교 때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해가 없다고 배우는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돼서 얘를 이제 뭐라고 하겠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합니다. 요것만 추가됐어요. 중학교 내용에서 요것만 추가된 거예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원래는 없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고등학교 와서는 이게 지금 허수잖아요. 허수. 세상에 없는 수. 허수인 근을 가져라고 해서 요렇게만 표현할 거예요. 알겠죠? 별거 없죠? 그럼 얘들아 2차 방정식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왔냐면 판별식이 나와요. 자, 우리 판별식은 대문자 D 이렇게 표현하고요. D는 무슨 식을 얘기했냐면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얘기했어요. 왜 얘가 판별식이 됐냐면 얘들아 근해 공식을 썼을 때 루트 안에 들어가는 애에 따라서 실근이 되고요. 루트 안에 들어가는 애에 따라서 허근이 되잖아요. 맞지? 그래서 이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는 식이 실근인지 허근인지 판별을 해주기 때문에 루트 안에 들어가는 애를 판별식이라고 따로 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이거 중3 때 했어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 이런 경우에요. 이거 판별식 쓰면 얘들아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16 더하기 48이라 양수잖아요. 그래서 결과가 서로 다른 두 실근. 얘도 지금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를 보니까 양수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실근. 근데 판별식 D가 0이면 뭐라 그래요? 중근. 판별식 D가 0인 게 요런 경우죠. 판별식 D를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니까 16 빼기 16 하면 0이잖아요. 맞지? 요런 걸 중근이라고 하고요. 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서로 같은 두 실근. 이거 계산했을 때 얘들아 x 플러스 2, x 플러스 2잖아요. 그러면 얘가 지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같은 게 두 개 나온 거잖아요. 맞지?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자, 중3 때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없다고 배우는데요. 요번에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얘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라고 표현하자 하나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요런 경우예요. 판별식 썼더니 음수가 된 거. 이해했죠? 여기 자기 책에 보면요. 나와 있어요. 맨 밑에 근해 판별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외워줘야겠죠, 당연히. 판별식 D가 양수면 요 세 가지 별표.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띠가 0이면 중근. 판별띠가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야. 별표.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어차피 모르는 애는 없을 거예요. 다 한 번씩 배워가지고 다 알고 있을 텐데 네. 한 번 더 알고 가면 좋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오늘 하는 내용은 얘들아 너무 하나도 어렵지가 않아요. 왜냐면 니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 자, 두 번째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야. 이제 여기서 너네한테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을, 두근의 합이랑 두근의 곱을 묻죠. 두근의 곱. 뭐 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7x 플러스 10은 0. 자, 요런 2차 방정식 풀어봐 라고 했을 때 인수분해 되잖아요. 5, 2 이렇게요. 그쵸? 그래서 x는 마이너스 5 또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잖아요. 맞지? 아, 그러면 얘네 지금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7인데 사실 요 마이너스 7은요 요 x의 개수에서 부호가 반대로 된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될게요. 여기가 1이고 요거와 요거를 비교했을 때 이렇게 쓰지. 마이너스 a분의 b야. 1분의 마이너스 7이야 이렇게요. 맞죠? 요렇게 해서 나온 공식이에요. 두근의 곱은요. 우리가 구한 이 두근의 곱을 구하면 10이 나오네요. 근데 10은 상수항이랑 어때요? 같아서 a분의 c야 이런 공식이 나왔었죠. 맞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a분의 b. 얘는 a분의 c야. 맞죠? 근데 원래 중3 내용에 없을걸요? 근데 아마 다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알겠죠? 아마 중3 내용에서 나오나? 그러니까 원래는 안 나오는데 가르치는 건가? 하여튼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하여튼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거꾸로는 이런 걸 얘기해요. 자, x는 5와 x는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가지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봐 라고 한 거야. 그러면요 쌤, 얘가 근으로 나오려면 요걸 갖고 있어야겠네요. 얘가 근으로 나오려면 이걸 갖고 있어야겠네요. 맞아요. 근데 분배해보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2 0이야 이렇게요. 근데 사실 요 x 앞에 와 있는 요 친구를 보니까 두근의 합에다가 부호가 달라진 거 아니니? 원래 두근의 합은 얘들아 3이잖아요. 근데 부호가 바뀌었잖아요. 그게 x의 개수. 요렇게 쓸게요. 맞죠? 그 다음에 요 자리는요? 두근의 뭐예요? 그리고 앞에 x제곱. 요 공식을 외울 겁니다. 이제는요 얘들아 너네가 이걸 봤을 때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왜 안 쓰냐면 이건 너무 쉬운 버전이고 이제 너네한테 이런 거 나올 텐데 자, 어떤 한 근이 이거고 다른 한 근이 이거였대. 이거를 근으로 가지면서 최고차항 계수가 1이 2차 방정식 세워보래. 그럼 얘를 가지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 조금 더 복잡해지잖아요. 분배할 때 힘들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쓸 겁니다. 알겠죠? 요 공식 쓸 거예요. 그럼 x제곱에 두근의 합 얼마예요? 둘이 더하면 2죠? 그럼 마이너스 2x. 둘이 곱하래. 둘이 곱하면 1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지? 1 빼기 1이라면 2 이렇게 쓰겠네요. 이해했어요? 인수분해가 이쁘게 됐던 경우면 크게 상관이 없는데요.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허근이 나오는 경우에는 이렇게 풀기가 너무 더러워요. 그래서 이걸 외울 거예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만약에 최고차항 계수가 2래. 그럼 최고차항 계수가 2면 여기다가 2만 붙이면 됩니다. 알겠죠? 또는 뭐 여기다가 2만 곱해주면 되겠죠. 얘는 마찬가지야. 얘 최고차항 계수가 2래. 여기다 2 곱하는 거야.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이야. 요게 답이 되겠죠. 알겠죠? 여기다가만 2를 붙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통째로 2를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내 말은. 이해했지? 네, 요겁니다, 요거. 여기 나와 있어요, 얘들아. 이건 지금 진짜 외워야 돼. 2차 방정식에 식을 세우는 방법 여기 조그맣게 나와 있거든요? 별표. 이거 진짜 외워야 돼, 진짜. 오늘은 약간 암기해줘야 되는 내용이 조금 있어요. 판별식도 그렇고, 요거 두근의 합, 두근의 곱 공식도 그렇고, 2차 방정식 세우는 식 세우는 과정까지 이건 조금 외워줘야 됩니다. 외워서 푸는 경우가 더 많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 혈례근이에요, 혈례근. 이것도 중3 뗐습니다. 이것도 중3 뗐는데요. 자, 중3 때 한 근이 요렇게 생겼다면 다른 한 근은
이거야 라고 중3 때 벌써 했어요. 근데 얘는 얘들아 여기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서 abc가 유리수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 요 켤레근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요런 말이 붙어 있어야만 성립을 했었어요. 그럼 이번에는 한근이 뭐 이거래. 그럼 얘들아 다른 한근은 무조건 요렇게 될 거예요. 얘들아 왜 그러냐면 근해 공식 썼을 때 요 루트 앞에 있는 부호만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예요. 맞잖아요. 근해 공식 썼을 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아이 나온 이유는 여기가 음수일 뿐이었지. 여기 뿔마 때문에 가운데 부호 빼고는 나머지가 똑같이 생겨야 되는 게 맞는 말이잖아. 상식적으로. 그치? 근데 얘가 A, B, C가 실수라는 말이 붙어 있어야만 요 근이 이걸 근으로 갖고 있을 때 요것도 자연스럽게 근으로 갖고 있을 거야. 요 말이 있어야만 요게 따라갑니다. 알겠죠? 요 관계가 여기 밑에 보면요. 전제가 써 있어요. ABC가 유리수일 때, ABC가 실수일 때만 켤레근이 성립해 라고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그럼 뒤에 가서 문제를 좀 볼게요. 오늘은 뭐 2차 방정식이어가지고 크게 어려운 게 없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그치?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해 공식 써야 되잖아요.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a b제곱 마이너스 4ac야. 그럼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a 얘들아 9 빼기 16 하니까요. 마이너스 7이죠? 근데 내가 얘 이렇게 써도 되지? 2분의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7i야 이렇게요. 맞죠?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a가 마3 b가 7이에요.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안 어렵죠? 두 번째. 아까 전에 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10은 0 풀어봐 라고 했을 때요. 인수분해해서 답이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럼 얘들아 내가 이걸 다시 이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0 나오겠죠? 이걸 다시 x 대신에 집어넣으면 0이 나오겠죠? 맞지? 해를 거꾸로 다시 식에다가 집어넣으면 무조건 0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지? 근데 내가 지금 x제곱 마이너스 2kx 마이너스 k 플러스 1은 0에 한 근이 이거래. 그리고 너네한테 다른 한 근을 구해보래. 그럼 요 마이너스 1을 다시 이 식에다가 집어넣었을 때 뭐가 나와줘야 된다고요? 0 이겁니다. 알겠죠? 그럼 1 플러스 2k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0이래. 그럼 k가 마이너스 2겠네요. k가 마이너스 2면 이 식 다시 쓰면 4x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 3이네요.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이렇게? 그럼 하나는 마1 하나는 마3이구나 이렇게 하면 돼. 그죠? 3번 절대값이 들어있는 2차 방정식. 절대값이 들어있는 2차 방정식은 얘들아 이런 것도 하긴 했었는데요. 지금 너네한테 이거 풀으라고 했는데 2를 넘기면 이렇게 쓰겠죠. 우변에 있는 2를 넘기면. 그럼 절대값은 항상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애가 양수일 때 한 번, 음수일 때 한 번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2번 풀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들아 절대값 3은 3인데 절대값 마3도 3이잖아요. 양수면 부호가 그대로거든? 근데 음수면 부호가 어떻게 나와? 반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얘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안 줬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얘가 양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야 되고요. 음수라고 생각하고 한번 풀어줘야 돼. 이해했지? 자 그럼 양수라고 넣고 풀었을 때는 x의 범위가 3분의 2 이상이야 이렇게 될 거예요. 음수라고 놓고 풀었을 때는 x의 범위가 3분의 2 미만이야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죠? 그 다음 이제 양수니까 이 부분을 양수라고 놓고 풀었으니까 마찬가지로 3 나오듯이 그대로 나갑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는 0이면서 1, 4, 마 이렇게 되겠죠? 그럼 x는 1 또는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되는데 3분의 2보다 컸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만 정답이 되는 거야. 얘는 골라줄 수가 없겠지. 이런 식으로. 자, 한 번 더. 자, 이번엔 내가 이 자리를 음수라고 놓고 푸는 거야. 그 음수면 얘들아 부호가 반대로 나간다며. 그러니까 부호를 반대로 내보내주면 부호가 완전히 반대로 나간대요. 됐어요? 없어지죠? 그럼 x로 묶으면 x-3이 0이래요. 그러니까 x는 0 또는 3이야 이렇게 되겠네. 근데 x가 3분의 2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요것만 답이 되고 요건 안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구한 요 두 가지 근을 더해주면 1이 되겠네요. 그치? 자, 여기 위에 교육과정 외라고 써있잖아요.
그 교육과정이 없어졌다고 얘기 나오는 건데 얘들아 진짜 시험 문제 가우스는 종종 출연합니다. 이게 없어졌다고는 얘기하지만 이게 은근히 자주 나와요. 은근히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내가 저 방정식을 풀고는 싶은데 얘 때문에 거슬리니까 잠깐 내가 얘를 치환할게. 잠깐 치환해볼게. 그럼 저식 이렇게 쓰겠지? 2t제곱 5t 마이너스 3은 0이야 이렇게요. 됐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요. 이렇게. 요렇게요. 6에서 1 빼면 5니까요. 됐죠? 그러면 t가 그러니까 이렇게 쓸게. 2t 마이너스 1, t 플러스 3이 0이니까요. t는 2분의 1 또는 t는 마이너스 3이야. 요런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얘들아 t는 내가 만든 문자이기 때문에 다시 주인을 돌려줘야 돼요. 다시 주인 돌려주면 얘 이름은 뭐냐면 가우스입니다. 가우스. 이름도 있어요. 자주 나오니까 이름도 있어요. 자 그럼 얘는 가우스 x가 2분의 1이야 이렇게 돌려줄 거고 얘는 가우스 x가 마이너스 3이야 이렇게 주인을 돌려주겠네. 근데 지금 문제에 가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다.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래요. 뭐라고 했냐면 정수래요. 이걸 풀었을 때 늘 정수가 나와야 된대요. 근데 나는 지금 얘 봐봐. 얘 정수니? 아니잖아요. 구할 수가 없어요. 가우스 x는 늘 정수로 나와야 되는데 얘는 정수가 아니잖아요. 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했어요? 그리고 얘들아 여기서 크지 않다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작거나 같은 말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가우스 3.5 같은 친구 볼게요. 우리 수직선에서 3.5는 얘랑 얘 사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맞지? 근데 뭐래? 작거나 같은 3.5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서 가장 큰 정수를 말해보래.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3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가우스 마이너스 1.4 이런 애들도 볼게요. 얘들아 얘는요. 마이너스 1.4라는 친구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 안에 들어있는 요 숫자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가장 큰 정수를 골라보래. 그러니까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대답하는 거겠지. 이해했어? 근데 내가 지금 구해야 되는 답은 이거야. 이거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이런 얘기지. 마이너스 3이 나오려면 얘들아 x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에 가장 큰 정수가 이렇게 마3이 돼줘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지금? 맞죠? 그럼 마이너스 2는 무조건 여기 있어야겠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아 그럼 x가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 사이에 있어야 되는 건 맞대. 근데 만약에 x 자리 자체가 마3이라고 해보자. x 자리가 마3이라고 하면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래도 최대 정수가 마이너스 3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같아도 된대 x랑은. 근데 이 자리가 마이너스 2면 이러면 되니 안 되니? 안 되죠. 제일 큰 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가 돼버리지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마이너스 2랑 같으면 안 되겠지. 답이 요렇게 가는 거예요. 살짝 어렵긴 합니다. 가우스가 나오면 얘들아 문제 자체가 좀 어려워져요. 어려워지는 건 맞는데 이 말이 이 말이야. 이 말이야. 알겠죠? 그림을 좀 그려보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알겠지? 이해했어요? 됐어요? 네. 5번. 자, 정사각형 모양의 땅이 있었나 봐요. 그때 여기를 내가 한 변의 길이 x라고 해볼게. 근데 요 땅에서 가로의 길이를 6m 줄이고 세로의 길이를 4m 늘렸대요. 여기가 x-6이 됐을 거고요. 여기 x 플러스 4가 됐겠죠? 근데 뭐래요? 이 땅의 넓이가 처음 땅 넓이의 3분의 2가 됐대. 이 땅의 넓이는 x-6 곱하기 x 플러스 4다. 근데 이 땅의 넓이가 처음 넓이의 3분의 1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그럼 우변을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4가 3분의 2 x제곱이래요. 그럼 싹 다 3을 곱해주면 2x제곱이 3x제곱 마이너스 6x 빼기 72야. 여기다 3을 곱하면 그럼 넘어가면은 2x제곱 넘어가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72가 0이라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맞죠? 그럼 x가 뭐가 나오겠어요? 12 또는 마이너스 6인데 음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길이는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x가 12고요. 처음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가 12야 라고 쓰면 되겠지. 자, 지금부터 이제 판별식 내용이 나오네요. 자, 여기 요 내용이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져와야 된다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겠죠? 그러면은 지금 얘들아 b가 얼만큼이냐면 요만큼이 b예요. 그리고 요만큼이 c죠 지금? 맞지? 그럼 b제곱을 하면
b를 제곱하면 4a k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4 a c가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얘들아 내가 양변을 4로 똑같이 약분해도 문제될 게 없죠. 부동호리 그리고 그대로 가겠죠. 부동호가 4로 나눴으니까요. 그럼 분배하면 k제곱 6k 9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1 또 없어진다. 그럼 6k가 마이너스 1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럼 k는 마이너스 3분의 5보다 커져야겠네. 이게 마이너스 1점 얼마인 친구예요. 그럼 이거보다 커지면서 가장 작은 정수는 1 이렇게 되겠네요. 됐죠? 자, 실수 ABC에서 B는 A 빼기 C랑 같대요. 근데 너네한테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는 0이 어떤 근을 갖는지 찾아달래. 이해했죠? 그럼 얘 판별식을 좀 써야 될 거 아니에요. 판별식을 쓰면 B제곱 마이너스 4 A C라서 B제곱 플러스 4AC가 될 거야. 요렇게요. 맞죠? 근데 내가 지금 B 대신에 얘들아 이거 집어넣어도 되는 상황이잖아요. 같다고 했으니까 문제에서. 그럼 이걸 제곱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C 플러스 C제곱 플러스 4AC니까요. 얘네 둘이 계산하면 얘들아 A제곱 플러스 2AC 플러스 C제곱이라 A 플러스 C의 제곱 아니니 이렇게? 맞죠? 내가 지금 판별식을 썼는데 식이 이런 식으로 나왔대. 이런 식으로 나왔대. 그러면 실수 ABC에 대하여 요 근은 어떤 근을 갖냐고 물어봤네요. 얘네 둘 다 실수래. 그럼 실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뭐예요? 실수겠어? 실수겠죠? 그럼 실수를 제곱하면 언제나 0보다 크거나 같죠? 0이랑 같을 때는 언제일까? 얘가 0 나올 때가 언제일까? A랑 마이너스 C랑 같으면 0도 나올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이런 경우는 요거랑 요거를 둘 다 포함하고 있는데요.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네, 1번이겠죠, 1번. 맞죠? 얘도 실근, 얘도 실근이니까요. 이해했죠? 네. 8번. 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고 줬네요. 그러니까 판별식을 썼을 때 0이 나와야 돼요. 그럼 B를 제곱할 건데 요만큼이 B고 지금 요만큼이 C예요.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 A, C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게 0이 나와야 된대. 그럼 또 양변 4로 약분해도 문제될 게 없죠? 그러면 분배. 이거 곱셈 공식이잖아요. 1번 제곱, 2번 제곱, 3번 제곱 2AB, 2BC, 2C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분배하면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BC, 마이너스 3CA가 0이야. 그럼 얘들아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AB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BC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CA 거기에 지금 요거다. 이거 엄청 유명한 공식인데 2분의 1로 시작하는 뭐예요? 2분의 1에 A 마이너스 B의 제곱 B 마이너스 C의 제곱 C 마이너스 A의 제곱. 아마 한영쌤이랑 수업할 때 이 공식 진짜 많이 나올 거라고 삼각형 문제에서 특히 너무 많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 얘 0 나와야 되고 얘 0 나와야 되고 얘 0 나와야 0 더하기 0 더하기 0은 0이 되면서 이렇게 곱했을 때 없어지겠지. 0 곱하기 2분의 1 하면 0이니까요. 됐죠? 그럼 A랑 B랑 같고요. B랑 C랑 같고요. C랑 A랑 같기 때문에 정삼각형이야. 이렇게 하겠네요. 됐죠? 앞에서도 많이 나왔어요. 이 문제는. 굳이 판별식이 아니어더라도 요거 쓰는 건 좀 몇 번 나왔을 거예요. 자, 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된대요. 우리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항상 중근 아닙니까? 이렇게. 맞잖아요. 완전 제곱식은 언제나 해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중근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요것도 완전 제곱식이 됐다는 건 중근이 돼야 돼요. 판별식 D가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어요? 판별식 D가 0이래. 그럼 요게 B고 요게 C니까요. 제곱하면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야. 그럼 또 4, 4 양변 약분하고요. 분배. 오늘 하는 거 안 어렵죠?
그럼 없어지고요. 3K가 3이네요. 끝났네요. K가 1.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하재요. 그러면 두근의 합은 아까 전에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 자, 그럼 얘들아, 제 지금 두근의 합이 2죠, 2. 그쵸? 두근의 곱은 3분의 4예요. 근데 너네한테 이거 구하래. 이거 곱셈 공식에 요런 공식 있죠? 요런 공식? 이런 공식이야. 맞죠?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더 편하겠죠? 물론 이 공식도 있어요. 이 공식도 있는데 이 공식을 쓰려면 얘들아 이걸 따로 구해줘야 되잖아. 맞지? 그러니까 이걸 쓰는 게 더 편하겠죠? 네. 그러면 위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집어넣으면 2를 세제곱하니까 8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 곱하기 3분의 4 곱하기 2 할 거죠? 이렇게. 맞죠? 없어지고 8 빼기 8이니까 0이 되겠네요. 되죠? 11번.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은 알파, 베타라고 할 거래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했잖아요. 해를 다시 거꾸로 식에다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치? 근데 지금 이거의 해가, 얘들아, 이거의 해가 알파랑 베타가 나왔대. 그럼 내가 다시 알파를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0이 나와야 돼요. 알파를 x에다가 다시 집어넣어도 0이 나와줘야 돼. 이런 얘기 하고 있던 거예요. 됐죠? 그러면 얘들아, 이거 분배 좀 해볼게요. 요렇게 마이너스까지. 그러니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2 알파 플러스 1이 0이래. 근데 밑에 니들한테 찾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거 아니냐. 그치? 그럼 얘를 이쪽으로 뭐만 하면 돼요? 2항만 해주면 되네. 얘 마이너스 2 알파래.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얘들아, 베타를 집어넣어도 식이 요렇게 될 거예요. 그럼 내가 당연히 분배를 해도 여기서 알파 대신에 베타로만 바뀌었겠지, 이렇게. 근데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잖아. 그럼 얘를 이항하면 되니까 이 자리는 이제 마이너스 2베타가 되겠네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4알파 베타네. 근데 둘이 두근의 곱이 얼만데요? 1 아닙니까? 1. 끝났네요. 4. 자, 2차 방정식에 두근의 B가 2대 3이래요. 그럼 하나를 2알파라고 하고 하나를 3알파라고 해볼게요. 2대 3 이런 식으로요. 이해했어요? 그럼 두근의 합이 지금 5알파예요. 근데 저식에서 두근의 합이 이거야. 맞지? 그럼 5 약분해도 되지? 그럼 알파랑 n 플러스 2가 같대. 자, 그 다음에 요 두근의 곱은 6알파 제곱이에요. 근데 저식에서 두근의 곱이 이거다. 그럼 또 66 약분하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m이랑 같대. 그쵸? 그럼 알파를 위식에서 제곱을 해주면 요거 제곱하면 m제곱 4m 4가 마이너스 m이래요. 그럼 마이너스 m 넘어가면 m제곱 5m 플러스 4가 0이네요? 맞죠? 근데 이 식에 어차피 얘들아 m이 2개가 나올 거야. 왜요? 2차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해가 2개겠죠. 근데 얘네들이 곱하래. 결국 니들한테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두근의 곱 얼마야? 4.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요. 두근의 합이 0보다 작대요. 두근의 합이 뭔데 지금? K-2네요. 두근의 곱은? K 플러스 3이에요. 근데 두근의 합이 0보다 작다는 건 K가 2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일단. 그 다음에 너네한테 알려준 게 요거다. 근데 요거는 우리 곱셈 공식 변형을 써야겠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요거 뺄 거야, 이거. 됐죠? 그럼 두근의 합을 제곱하면 이걸 제곱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4고요.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라는 얘기죠, 요거? 그럼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야. 근데 이게 5가 나왔대. 그럼 K제곱 마이너스 6K. 자, 얘랑 계산하면 마2인데 얘가 넘어가면 마7이 되겠죠? 1, 7, 마. 맞아? 그럼 K는 마이너스 1 또는 7인데요. 요거 찾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되겠죠. 됐지? 네.
자, 2차 식에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오케이. 그러면 요 식에서 두근의 합이 뭐니? 2A가 되겠네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4야. 그리고 얘들아,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건 얘야. 이거의 두근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래요.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2A라며. 얘가 마이너스 4라며,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식의 두근은 이거랑 이게 되는 거야. 됐어요? 그럼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B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이 요게 되겠네요. 마이너스 12. 그럼 A는 얼마? 2분의 4. 자, A 대신에 2분의 3을 집어넣으면 얘들아 약분해서 3이에요. 3. 3 빼기 4가 마이너스 B니까요. B는 1이 되겠네요. 됐어요? 2분의 5. 15번. 자, 이제 요 문제는 이제 우리 아까 외우고 가자고 했던, 우리 아까 별표 찍고 왔던 요런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의 x 플러스 두근의 곱. 요거 좀 써먹어야 됩니다. 자, 2차 방정식에 두근이 알파, 베타래요. 그럼 얘들아, 요 식의 두근이 이거라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1이고요. 알파, 베타는 2분의 7이야. 이렇게 생겼겠네. 근데 나는 이제 이거랑 이거를 두근으로 하면서 최고차 한계수가 2인 2차 방정식이 필요하대. 그럼 지금 이렇게 써야겠지. 일단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제곱에 두근의 합이 요렇게 써도 되지. 얘네들이 더하는 거니까요. x 플러스 두근의 곱은 얘네들이 곱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려면 분배를 해줘야 돼요. 분배하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이야. 근데 얘네들 마이너스로 묶어주면 요렇게 되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나오겠죠? 됐죠? 그럼 이제 집어넣을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대신에 2분의 1. 알파, 베타 대신에 2분의 7. 여기다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2분의 1 빼기 2하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쓰자. 마이너스 2분의 3이네요. 근데 빼기니까요. x제곱 플러스 2분의 3의 x. 그럼 얘는요. 2분의 1 빼기 2분의 7 플러스 1이래. 그럼 얘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3이네요. 마3.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 요렇게. 근데 얘 최고차 한계수가 뭐라고요? 2래요. 이렇게. 됐죠? 그럼 2x제곱 3x 마이너스 4가 0이야. 이렇게 하면 되네. 됐나요? 네. 자, 준수와 민지가 2차 방정식을 풀 건데 요 2차 방정식을 풀 거래요. 자, 근데 뭐라 했냐면 준수는 B를 잘못 봤대. 맞지? 준수는 B를 잘못 봤는데 그때 이걸 얻었대. 그럼 얘들아 일단 이거랑 이거 가지고 이걸 좀 만들어보자. 이걸 좀 만들어보면 x제곱 두근의 합이 4예요. 근데 저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x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12. 근데 얘 지금 최고차 한계수가 a니까 나도 맞춰서 a라고 쓸게. 이렇게 이해했어? 그럼 분배하면 ax제곱 마이너스 4ax 마이너스 12a는 0이 되는데 b는 뭐였냐면 x의 개수예요. 맞지? 근데 x의 개수를 나 잘못 봤대. 이해했죠? 그 다음 민지는요 c를 잘못 봤는데요. 그때 얻은 근이 이거랑 이거래요. 됐죠? 그럼 또 이거랑 이거 가지고 요걸 좀 만들면 x제곱에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4인데 저기다 집어넣으면 플러스 4예요. 두근의 곱은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하니까 마3이네요. 근데 최고차 한계수가 a, 요 친구 따라가면 ax제곱 4ax 마이너스 3a가 0인데 c의 역할이 뭐였냐면 상수항입니다.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됐어요? 그럼 잘 본 애들끼리 합치면 ax제곱 4ax 마이너스 12a가 0이야. 그럼 내가 얘를 다시 a로 묶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 그리고 너네한테 음수인근을 찾아달래요. 근데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리고 얘들아 a와 상관없이 근은 언제나 6이랑 마이너스 2 아니냐? 맞죠? 근은 언제나 여기에 2가 들어있든 여기에 5가 들어있든 어떤 숫자가 들어있는지 간에 근은 변하지 않죠? a 그러니까 몰라도 돼요. 음수인근은 마이너스 2야 이렇게 되겠네. 요거죠 지금? 맞죠? 인수분해 잘못했죠? 요게 되겠네요. 됐죠? 네. 17
7번. 자, 우리 또 이렇게 해볼게요. 너네 x는 5와 x는 1을 근으로 가져라고 하면 이렇게 쓰잖아요. 아, 그럼 얘 일단 이거 갖고 있는 거네요. 이런 식으로. 그치? 그리고 너네 사실 그 전에 이거 풀어봐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인수분해하지. 그리고 인수분해를 해가지고 해를 찾은 거지. 맞지? 이해했어요? 자, 그럼 봐봐. 내가 쟤를 일단 는 0이라고 이렇게 좀 써보고, 원래는 2차 방정식이 아니고 그냥 2차식인데요. 그냥 이렇게 써보고, 이거 인수분해 안 되잖아. 맞지? 근해공식 써볼게요. 근해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에 b제곱 마이너스 4ac 하면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에 자 4 빼기 24 하니까요. 마이너스 20이에요. 근데 얘들아 마이너스 20은 루트 20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또 얘는 2 루트 5 곱하기 i야 이렇게 써도 되지. 맞죠? 그럼 얘 이거예요. 2분의 마이너스 2 뿔마 잠깐만 여기 마이너스구나. 플러스로 가겠네요. 이렇게. 됐죠? 맞죠? 그러면 2 루트 5 i야. 그럼 이 약분하면은 요렇게 되겠네요? 됐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를 인수분해했더니 이게 나왔다는 거야. x는 1 플러스 루트 5i 그러니까 근의 공식을 써서 근을 구했더니 이거랑 이게 나왔대. 그럼 얘들아 얘를 그 전에 어떤 식이 있어야 이게 나오니? 이게 있어야 이게 나온다면서요. 이거랑 부호 반대하러 들어가자. 그럼 얘는요. x 마이너스 루트 5 i가 들어가줘야 요게 나오겠죠? 맞지? 그럼 얘는요. x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5 i가 들어가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게 인수분해된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요게 인수분해된 상태라고 보잖아요.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 맞지? 요렇게 쓰는 거야. 근해 공식 써서 찾아주는 거예요. 1번에 있네요. 1번에.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두근의 합이 6이래요. 그럼 얘들아 fx는 일단 이렇게 써도 되겠네. x제곱 마이너스 6x 두근의 곱은 뭔지 몰라. 근데 여기서 안 알려준 게 한 가지 더 있다. 최고창 계수 뭔지 몰라. 이라고 생각했네. 이해했어? 무슨 말인지 fx는. 근데 내가 지금 궁금한 건 이거예요. 그럼 얘들아 얘는 지금 x 대신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x 대신에 이거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이거네요. a에 4x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6에 4x 마이너스 3 알파 베타가 0이야. 그럼 얘는 a에 16x 제곱 마이너스 24 x 플러스 9 마이너스 24 x 18 플러스 알파 베타가 0이래요. 그럼 a에 16x 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27 플러스 알파 베타가 0이네. 그럼 얘들아 어차피 a와 상관없이 요 식에 지금 뭐가 궁금하냐면 두근의 합이 궁금하대요. 두근의 합은 얘들아 얘랑 얘만 있으면 되지 않냐? 어차피 얘는 몰라도 되잖아요. 그거 얼마? 3. 됐어요? 끝이에요. 19 두 개 남았다. 2개.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요걸 만족한대요. 이것도 마이너스 1이고 요것도 마이너스 1이래. 이거 앞에서 했는데요. 우리 앞에서 나머지 정리와 인수분해에서 요 문제에 관련해서 문제가 나옵니다. 한 가지. 뭐 px가 3차식일 때 뭐 해가지고 요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럼 얘들아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요거야. 근데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겁니다. fx 플러스 1은 0의 두 근이 뭘까를 알려준 거야. 아까 전부터 계속했어요. 식에다가 다시 해를 집어넣으면 0이 나와야 된다고요. 근데 내가 지금 x에다가 알파 집어넣는데 0 나왔다는 얘기죠? 베타 집어넣는데 0 나왔대요.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이 식의 두 근이 되어줘야만 다시 집어넣었을 때 0이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이 말이 지금 이 말의 해를 알려준 거예요. 이해했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fx 플러스 1은요? 요거에 맞춰서 이거 가지고 쓰면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에 x 플러스 두근의 곱이야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했죠? 근데 두근의 합이 지금 얼마예요? 알파, 베타는 이 식의 두근이래. 두근의 합 얼마야? 3. 여기 3. 두근의 곱 얼마냐면 마이너스 5. 이게 지금 이겁니다.
근데 1 넘어가면 요게 되겠죠. 1이 넘어가면. 이해했어요? 그리고 최고차 함계수가 1이니까 더 이상 건들 게 없죠. 끝났어요. 여기다 3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됐어요? 마지막 켤레근 문제. 자, 2차 방정식에 한 근이 이거래. 근데 거기 뒤에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실수 AB란 말이 써있다? 실수 AB란 말이 써있다는 건 여기도 실수고 여기도 실수가 되는 거야. 모든 개수가 실수여야만, 다시 말해서 얘들아,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A, B, C가 모두 다 실수여야만 켤레근이 성립할 거야. 근데 A, B, C가 뭐냐면 각항의 개수들이에요. 개수들. 근데 지금 각항의 개수들이 얘 1이라 실수잖아요. 그러니까 켤레근이 성립해서 다른 한근은 이게 되겠구나. 이렇게요. 다른 한근은 이게 되겠구나.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두근의 합이 뭐냐면 저식의 두근의 합이 이거야. 근데 여기서 두근의 합이 6이다. 아, 그럼 A 빼기 B가 마이너스 6이구나. 이렇게 써도 되죠.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A, B예요. 근데 지금 얘네 둘이 곱하면 뭐냐면 9 마이너스 2i 제곱이라 얘 마이너스 1이라서 11이에요. 맞지? 됐어요? 근데 너네한테 이거 구하래. 얘들아, 요거는요 곱셈 공식 써야겠죠? 요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제곱하면 36. 여기다가 2배 하면 22. 됐어요?